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버스의 노사 협상이 12시간 회의 끝에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다행히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피했고 첫 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전국의 응급실 곳곳이 진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전문의들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지만 추석 연휴부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젯밤 인천 당하동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원 환자 등 58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북 김천시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선 고장나 멈춰있던 화물차를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아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공습해 5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전쟁을 지원한 것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도권의 출퇴근 버스 9천여 대가 속한 경기도 버스의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12시간이나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가 오늘 새벽 최종 합의하면서 다행히 출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지금 버스는 첫 차부터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경기도 노선버스 9천여 대가 속한 경기버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안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오후 최종 조정회의를 시작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오늘을 잊지 않고 저희 근로자들이 경기도 버스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노사가 상생을 해서 우리 경기버스가 좀 더 나은 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오늘 또 하나의 초석을 만들었다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협의회는 협상 타결 1시간 뒤인 새벽 4시 첫 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과 교대 근무 형태였습니다. 가장 견해차가 컸던 건 임금 인상 폭이었습니다. 노사는 원래 주장하던 12%와 5% 인상안에서 한 발씩 양보해 7% 인상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격일 근무를 1일 2교대제로 바꿔달라는 노조의 주장은 기존한 대로 격일 근무를 6개월간 존속키로 했습니다. 단체 협약 사항은 노사 간 이견이 있었지만 사별로 각기 다른 단협 조항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노조협의회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동협의체는 단체협약 개정 노사실무협의회라는 가칭으로 내년까지 공동단체협약 초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전국의 응급실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온 전문의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서 진료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데 당장 추석 연휴부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서남권을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대 목동병원이 오늘부터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는 신규 환자는 안 받기로 한 겁니다. 경기 남부의 권역응급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심정지 환자, 즉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409곳 중 운영에 차질이 있는 23곳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국대 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하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열과 경련 증상을 보이던 2살 아이가 병원 11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졌고 또 다른 3살 아이는 4시간 넘게 뺑뺑이를 돌다 겨우 120km 떨어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난 2일부터 소아 응급실 호흡기 진료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가장 걱정입니다. 이미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은 야간 응급실 운영을 멈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대형 병원인 여의도 성모병원도 연휴 기간 야간 진료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당장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이 큰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질문에는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런 정부의 인식에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조경복지부 장관은 현재 응급의료 체계 상황이 위기까진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장은 객관적인 통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수요를 분산시키면 될 문제라는 겁니다.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분산이 다른 응급실 가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한덕수 총리도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의료 대란을 전공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 환자들의 곁을 떠난 데에서 출발을 했다. 네. 근데 그 많은 전공의들이 떠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응급실에 대해 무조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진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 인식에 국민의힘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좀 상주하시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가서 문이 열렸구나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현상 파악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유예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비공개 방문한 한동훈 대표는 현장 점검을 계속 이어간 뒤 정부에 다시 한번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당하동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로 입원 환자 등 5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소방은 정확한 화재 규모와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 30명이 대피한 가운데 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경북 김천시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고장나 멈춰있던 화물차를 다른 화물차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공습으로 51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개전 이래 가장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전쟁을 지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를 공습해 51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밝힌 내용입니다. 외신들은 이날 공습이 2022년 2월 개전 이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most recent number that I heard was like 40 dead, and more than 100 wounded. But these numbers, unfortunately, are growing.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서방 국가의 미사일과 방공망 지원,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와 관련해 서방 국가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독일은 여전히 유보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군사 협력은 더 심화되고 있고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Transferring weapons that have shown up on the battlefield, and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hold Russi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in Ukraine and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its support for that war.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선거운동에 빠질 수 없는 게 흥겨운 노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특정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수의 가족들이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it all.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er than ever befor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의 유세가 끝나자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 가수이자 작곡가 아이작 헤이스의 노래 Hold On I'm Coming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트럼프 캠프에 이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최근 헤이스의 유족이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My father was a father to 7 daughters. I have 7 sisters. Donald Trump has been found liable of sexual abuse. I know my father would not want that man playing his music. 헤이스의 유족은 트럼프 측이 지난 수년 동안 각종 행사에서 노래를 허락 없이 100회 넘게 틀었다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damages are in the millions. The damages are in the millions when you talk about this many willful copyright infringing songs and videos. 트럼프 캠프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팝스타들의 히트곡을 무단 사용해 이미 당사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와 셀린 디온, 아바까지 소속 음반사 등을 통해 트럼프 측의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이영빈 선수가 친 공이 오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이 비디오 판독조차 요청하지 않아서 팬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담장! 펜스에 끼었어요. 넘어가서 끼었습니다. 9회 초 LG 이영빈이 친 공이 펜스에 콕 꼈습니다. 순간 당황한 경기장 위에 심판도 달려가서 공을 확인했는데요. 중계진은 담장을 넘어갔다고 봤는데 공은 홈런이 아니라 2루타로 판정됐습니다. 홈런이라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데 아무 제한도 없지만 팀은 판독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전역한 선수의 시즌 첫 홈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팬들의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경기 후 정우영 캐스터는 판단이 잘못됐을 때 선수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게 아쉽다면서 이래저래 선수만 손해를 봤다고 했고, 오석환 심판위원장은 LG가 요청을 했다면 홈런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LG는 2점 차로 패배해 역전의 불씨도 꺼뜨린 데다 선수의 기록에도 아쉬움만 남게 됐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한국인의 밥상에서 우리 김치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치의 멸종을 우려하는 보도가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먹어왔던 김치마저 이게 내 땅에서 자란 배추로 담글 수 없다는 거는 아주 슬픈 일이에요. 어제 로이터 통신은 김치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이대로라면 여름철 배추김치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추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배추 대부분은 고랭지에서 생산되는데요. 농부들은 이상기후로 재배 면적이 절반이나 줄었고 생산비의 증가도 가져왔다고 털어놓습니다. 70년 뒤면 고랭지 배추는 멸종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로이터는 우리나라의 올해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저가 중국산 김치의 공세는 더 거세질 거라고 봤습니다.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던 돌고래 유괴단이 소속사 어도어와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반박에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최근 신 감독은 더는 어도어와 협업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가 돌고래 유괴단 채널에 올라간 뉴진스의 미공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어도어는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된 거라면서 신 감독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는데요. 어제 신 감독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선으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했다면서 당시 제작을 위해 모인 3사가 돌고래 유괴단 채널에 콘텐츠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러운 언론 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ETA 뮤직비디오가 아이폰의 광고 영상이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 측과 어도어, 돌고래 유괴단이 합의했던 걸로 읽힙니다. 또 유명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ETA로 받은 상장도 함께 올렸습니다. 어도어 측은 입장문대로 광고주와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이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며 어도어의 운영 정책은 바뀐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진화론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도 했는데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라는데 야당에선 여기에 목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평소 밝혀온 종교적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객관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이때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폭등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장남에게 집을 팔고 3주 뒤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집 재산 관리에 저는 사실 많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예. 장남 부부는 대치동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현재는 강남의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살총을 불법으로 만들고 판매해온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일반 작살총에 500배가 넘는 위력에 자동차 유리창을 박살내고 사람까지 해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V를 그려 보이는 이 남성. 허리춤엔 잡은 물고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한 손에 든 건 직접 만든 불법 작살총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허용 강도보다 센 불법 총기를 제작했습니다. 일반 작살총 540배 위력이었습니다. 불법 해루질에 쓰이는 사제 작살총입니다. 작살대만 1m가 넘는데요.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직접 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작살총은 성인 남성 3명이 달라붙어야 장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강합니다. 작살을 쏘자 강화 유리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람 피부와 비슷한 젤라틴 블록은 그대로 관통해버립니다. 자동차 유리는 아예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 혹은 더 큰 생물이 맞아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입니다. 50m 이상 나오면 되고 해양포 유류, 돌고래라든지 사람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위력을 가진 무기,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이런 불법 작살총 48자루를 팔아 3천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이 남성과 작살총을 사간 남성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그런데 추석 선물 세트 중에 지난 명절과 가격이나 구성은 같아 보여도 용량이 줄어든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추석 선물 세트 코너입니다. 과일 세트부터 통조림, 버섯까지 다양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비싼 거는 못 하더라도 조금 가성비 좋은 거 찾는 거죠. 4, 5만 원대 찾아요. 실제 마트들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10만 원 넘는 제품은 지난 명절 대비 절반을 줄이고 4만 원 이하는 10%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이 파는 선물 세트 280여 종을 조사해보니 그중 11%가 설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가격과 구성은 똑같은데 용량만 줄인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 김 선물 세트는 김이 4봉에서 3봉으로 한 봉지 줄었습니다. 이 생활용품 선물 세트는 값은 3,000원 올랐는데 500ml 샴푸 2개를 하나로 줄이고 양이 더 적은 샴푸를 채워 넣었습니다. 치약, 비누 용량을 줄이거나 빼는 등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눈속임한 제품은 모두 7개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마트가 적용하는 카드사 할인에 따라 2만 원 넘게 차이 나거나 백화점끼리도 같은 위스키 한 병이 5만 원 넘게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통 채널별로 선물 세트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할인이나 상품 추가 증정 여부 등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계에 명절 선물 세트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LG를 꺾고 정규 시즌 우승까지 매직 넘버를 11로 줄였습니다. 대투수 양현종의 호투와 작은 거인 김선빈이 맹활약했는데요. 기아 김도영은 LG 에르난데스의 강속구에 팔꿈치를 맞았는데 다행히 단순한 타박상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김도영이 왼쪽 팔꿈치를 잡고 고통스러워합니다. LG 선발 에르난데스의 시속 150km 강속구에 맞은 건데요.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 일어났지만 결국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경기가 끝날 무렵 챔피언스 필드에 복귀했다고 하네요. 기아는 김선빈과 양현종의 활약 속에 LG를 2점 차로 꺾었습니다. 작은 거인 김선빈은 1대1 동점이던 4회 1사 2-3루 기회에서 좌전 안타를 쳐 결승 2타점을 기록했는데요. 6회에는 원아웃 3루 위기에서 박혜민의 뜬 공을 몸을 비틀며 잡아냈고 이어진 정확한 송구로 홈에 들어오던 김현수를 잡았습니다. 선발 등판한 양현종은 6이닝 3실점 3진 4개를 기록하며 시즌 11승 통산 179승째를 거뒀는데요. 특히 이날 프로야구 통산 2번째로 10시즌 연속 150이닝 투구 기록을 세우며 또 하나의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LG와의 시즌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한 기아는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를 11로 줄였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3도, 대구 3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